우리 회사는 직원 교육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많은 리더들은 직원 교육에 돈을 쓰는 것이 곧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믿음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2024년 강남의 한 중견 IT 기업은 직원 교육비를 무려 15%나 늘렸습니다. 교육 참여 횟수도 그만큼 증가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직원 중 61%는 자신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비는 늘었지만 성장은 멈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자 아이러니입니다. 단순히 돈을 쓰는 것과 사람을 키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교육과 업무의 단절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교육은 잠시 업무를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반짝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영감을 주는 강의를 듣고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죠. 하지만 사무실로 복귀하는 순간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외부 강의에서 배운 새로운 방식은 우리 방식이 아니야 라는 조직의 거대한 관성에 밀려 힘없이 부서집니다. 결국 교육에서 얻은 영감은 실제 업무에 적용되지 못하고 직원은 다시 익숙하지만 성장은 없는 투명한 거품 속에 갇히게 됩니다. 교육과 일상은 이렇게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은 왜 사람을 키우지 않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산 부족을 탓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성장을 허용하지 않는 조직의 꽉 막힌 구조 그 자체에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성장하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복잡한 미로 속에 가둬놓고 출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길을 찾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직원들의 성장 의지는 서서히 꺾여나갑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이 미로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즉 구조를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조직이 성장을 막는 구조를 유지하는 데에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써 키워놓으면 더 좋은 곳으로 떠나버릴 것이라는 함정입니다. 관리자들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키운 직원이 떠났을 때의 손실은 매우 민감하게 계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무서운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장하지 않는 직원이 조직에 남아서 만들어내는 경쟁력 저하 비용입니다. 이들은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변화에 저항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미줄처럼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떠나는 에이스 한 명의 손실보다 성장하지 않고 머무르는 다수의 직원이 만드는 손실이 조직 전체에는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기 평가 시스템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집니다. 분기별 실적, 월별 목표 달성률. 달력은 불타오르고 팀장은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인재 육성은 필연적으로 학습 기간 동안의 생산성 저하를 동반합니다. 기계의 작동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부품을 조립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당장의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팀장은 그 잠시의 멈춤조차 감수할 수 없습니다. 결국 팀장의 합리적인 선택은 인재 육성이라는 장기적인 투자 대신 직원에게 단기 성과를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장기적인 성장의 싹은 그렇게 잘려나갑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압박은 팀장 개인의 이기적인 방어 기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내 에이스를 뺏길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팀장은 자신의 팀에 뛰어난 성과를 내는 에이스 팀원이 생기면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해합니다. 팀원이 너무 성장해서 다른 팀으로 가거나 승진해서 자신의 곁을 떠날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에이스의 빛을 상자 안에 가두고 핵심적인 업무는 자신이 독점하며 팀원에게는 단순하고 파편화된 일만 던져줍니다. 이는 팀원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행동이지만 결국 팀과 조직 전체의 잠재력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성장의 기회가 막힌 환경에서 직원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업무의 최소화입니다. 직원은 더 이상 배움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키는 것만 하겠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일이 있어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처리하고 육시 정각이 되면 펜을 던지고 퇴근합니다. 이것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이 성장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환경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조직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사라진 직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업무의 최소화를 넘어 심리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른바 조용한 사직입니다. 몸은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해변의 해먹에 누워 있습니다. 책상 밑에 놓인 여행 가방처럼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죠. 용산구의 한 광고회사 3년차 카피라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장은 제 성장보다 당장의 납기가 더 우선이었어요. 이처럼 여기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 몰입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상사의 질책에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좀비 같은 직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직원이 조용히 사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더 유능하고 야망 있는 직원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회사가 안 키워주니 내가 스스로 큰다고 결심하죠. 이들은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책상에 앉아 온라인 강의를 듣고 주말을 반납하며 자격증을 공부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마침내 원하는 성과를 손에 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뼈아픈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치열한 학습과 성장의 수혜자는 현재의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을 성장시켜준 적 없는 회사를 떠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다음 회사로 향합니다. 결국 회사는 핵심 인재를 경쟁사에게 넘겨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재 육성의 문제는 인공지능, 즉 AI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의 교육은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선배나 강사가 가진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제 AI가 수많은 지식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무한정 제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육성 방식은 그 가치를 대부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AI가 알려줄 수 없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판단력입니다. AI가 쏟아내는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며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 미래의 인재 육성은 지식 전달에서 판단력 육성으로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만약 조직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판단력을 키워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직은 AI의 오류를 알아채지 못하는 조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직원들은 AI 도구를 능숙하게 쓸 줄은 알지만 AI가 내놓은 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할 역량은 없습니다. AI가 1 더하기 1은 3이라는 명백히 틀린 답을 제시해도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거나 제동을 걸지 못합니다. 마치 AI가 낭떠러지로 이끌어도 좀비처럼 따라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결국 그 조직은 AI라는 이름의 로봇 선장이 운전하는 배에 잠든 채 몸을 맡기고 파국이라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판단력 없는 조직에게 AI는 강력한 도구가 아니라 조직을 침몰시키는 재앙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을 키우는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례는 화성의 한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값비싼 외부 강의 대신 3년간의 밀착 육성과 실패를 허용하는 안전망을 선택했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경험 많은 선배가 멘토가 되어 기계 작동법부터 문제 해결 노하우까지 옆에 붙어서 직접 가르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수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당연한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안전망 속에서 직원들은 마음껏 도전하고 빠르게 성장합니다. 3년 후 이들은 회사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고 이직률은 업계 평균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욱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영등포의 한 금융회사는 팀원 성장을 팀장의 KPI에 묶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팀장의 평가와 보상에 팀원들의 역량 향상 점수를 포함시킨 것이죠.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리더의 행동이 가장 먼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팀원의 성장에 무관심했던 팀장들이 이제는 책과 사다리, 각종 도구를 들고 와서 어떻게든 팀원을 성장시키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팀원의 성장이 곧 자신의 성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바뀌자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었고 이는 곧 조직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때 조직에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조직의 지원 속에서 충분히 성장한 인재는 더 이상 회사를 떠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키워준 회사에 남아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선배에게서 배운 것처럼 다시 새로운 신입을 가르치고 키우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성장한 인재가 다음 세대를 키우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외부 교육이나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조직의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래는 먼저 깨닫고 바꾸는 조직의 것입니다. AI 시대의 도래, 치열해지는 경쟁,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현실 속에서 많은 조직들이 단기 성과와 압박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넘어 사람을 키우는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조직만이 다가올 미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키워진 사람들의 통찰력은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AI를 노예처럼 부리는 현명한 주인이 될 것이며 AI의 노예가 되는 조직을 앞질러 나갈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조직.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에 깃발을 꽂는 유일한 길입니다.